만약 당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해냈다면 어떨까요? 인류의 생명의 설계도를 최초로 밝혀내 모든 영광을 누렸습니다. 노벨상을 받고 세계 최고의 연구소 소장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교과서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어 자신이 평생 이룬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과학자로 불리게 된다면요. 심지어 노벨상 메달마저 경매에 내놓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은 DNA의 아버지이자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두 얼굴을 가진 남자 제임스 왓슨의 삶을 통해 천재의 업적과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무거운 딜레마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제임스 왓슨은 1953년 불과 25살의 나이에 프랜시스 크릭과 함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혁명적인 발견이었을까요? 그 이전까지 인류는 생명이 어떻게 복제되고 작동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복사되는지는 완전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왓슨은 그 설계도 자체를 훔쳐본 것이죠. 이 발견은 현대의학, 유전공학, 심지어 범죄수사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았습니다. 암 치료, 유전병 진단, DNA 감식,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왓슨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천재였고 인류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7년 왓슨은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흑인의 지능이 유전적으로 백인보다 열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은 경악했고 그가 소속된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는 즉각 그의 모든 명예직을 박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노년의 실언 정도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90세가 넘은 왓슨은 다시 한번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실언이 아니라 그의 신념이었던 것입니다. 왓슨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위험한 철학에 갇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왓슨은 인간을 매우 정교하게 잘 짜인 레고 작품으로 본 것입니다. A급 부품, 즉 좋은 유전자를 쓰면 똑똑한 작품이 나오고 B급 부품을 쓰면 열등한 작품이 나온다는 식이죠. 하지만 인간은 레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품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육, 문화, 환경, 경험, 선택,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듭니다. 유전자는 시작점일 뿐 끝이 아닙니다. 왓슨의 생각이 왜 그토록 위험했는지 이해하려면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20세기 초 우생학이라는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번식해야 인류가 발전한다는 끔찍한 생각이었죠. 히틀러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상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열등하다는 이유로 학살당했습니다. 장애인, 유대인, 집시, 그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고 낙인 찍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왓슨은 DNA를 발견한 천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DNA가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인간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나선 구조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학계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DNA의 아버지가 이토록 초라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왓슨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거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과학자를 분리해서 볼 수 있을까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끔찍한 사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왓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유대주의자였던 작곡가 바그너의 음악을 우리는 계속 들어도 될까요? 여성을 비하했던 철학자의 사상을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까요? 이것은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대한 업적이 그릇된 사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왓슨이 DNA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의 인종차별적 발언이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천재성은 도덕적 면죄부가 아닙니다. 왓슨의 유전자 결정론은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MBTI로 사람을 재단하고 혈액형으로 성격을 판단하고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며 타인을 단정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물론 MBTI와 왓슨의 인종차별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그 틀 안에 가두려는 욕망 말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틀로도 완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유전자도 MBTI도 어떤 것도 당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왓슨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올바른 삶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천재적인 발견과 인간적인 존엄성 중 무엇을 더 무겁게 기억해야 하는가? 아마도 답은 둘 다여야 한다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왓슨의 과학적 업적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끔찍한 사상을 명확히 비판해야 합니다. 업적과 과오를 모두 기억하고 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발견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발견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왓슨은 DNA를 발견했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봤지만 그 설계도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견을 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순간 그 모든 영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천재성은 인간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왓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 인격을 정의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발견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발견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재가 이룬 위대한 업적과 그의 끔찍한 사상 중 우리는 무엇을 더 무겁게 기억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세요. 우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늦게 온 깨달음과 함께 더 깊은 생각의 여정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